야, 볼륨 낮추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해? 라고 거칠게 외치는 목소리가 클럽 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조금만 줄여주시면 하고 부드럽게 말하던 손흥민이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클럽 공동 사장인 민욱이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다. 너 혹시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 이 밤거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 큰 사람인 거 몰라? 손님이라고 해도 함부로 볼륨을 낮춰 달라니 가소롭네. 구석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한 무리의 관객들이 수군거린다. 야, 저 사람 손흥민 맞지? 와, 설마 여기서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을 줄이야. 근데 저 사장이 완전 나대는데 너무 과격하잖아. 이런 식의 대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주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욱 사장님, 잠시만요. 직원들이 다가와 달래듯 말한다. 손님이 좀 귀가 예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륨 조금만 조절하면 어떨까요? 에이, 시끄러우면 집에나 가라고 해. 우리 클럽이 시끄럽기로 유명한 건 전국적으로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 애초에 조용한 걸 원하면 도서관이나 가지 못하러 클럽에 와서는 볼륨 낮춰달래? 하지만 사장님, 이분 혹시 좀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흥민 쪽을 힐끗 보며 말한다. 특별한 사람? 나한테 특별하긴 뭘 특별해. 여긴 내 구역이고 내 룰이야. 네가 보기에 유명인이라도 나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고. 그때 손흥민이 힘겹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정말 음악이 너무 커서 주변 손님들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다른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봐, 다른 분들 타령하지 마. 네가 다른 분들을 신경 쓰긴 하나 너야말로 유명하다고 사람들 시선 모아서 주목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괜히 클럽 사장한테 이런저런 요구하면서 네가 더 높이 보이려고. 손흥민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전 진심으로 안전 문제도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 제가 딱히 무슨 특권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단지 이곳을 찾은 일반 손님들이 걱정돼서. 헛소리 작작해. 민욱이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여긴 밤새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유명한 클럽이야. 나가든지 참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아니,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곤란하네요. 저도 클럽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나친 소음은 귀 건강에도 위험하고. 갑자기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는 듯 휘둥그레져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찍고 있는 사람 있어. 지금 이거 영상으로 남기는 거야. 다른 손님이 속삭인다. 응, 여기서 지금 이런 말다툼하는 거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 손흥민이잖아. 이거 인터넷 올라가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크게 문제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난 이런 장면 놓치기 싫어. 야, 시끄러운 건 둘째치고 저 사장도 좀 심하지 않아? 손흥민한테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근데도 아무도 못 말리는 게 저 민욱이라는 사람이 여기 근처 지분도 많고 심지어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친하다고 하더라고. 무서울 게 없나 봐. 손흥민은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민욱 사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안전 요소만 지켜주시면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함께 즐기는 곳이잖아요. 흥, 안전이니 뭐니 떠들지 마. 너 같은 게 뭘 알아. 난 여기 음악이 세다고 해서 손님들 끌어모으고 그게 내 수입이야.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냐?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저도 저 자신이 누구인지 다 제쳐놓고 그냥 여길 찾은 한 명의 손님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헤어소리 말고 지금 당장 나가든가 해. 아니면 내가 보안 요원 불러서 끌어낼까? 그 순간 대각선 테이블에 있던 어떤 젊은 여성이 소공어리듯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도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해? 그러게. 평소 이미지랑은 달리 되게 점잖게 말하고 있는데 저 사장이 완전 이상해. 누군가 나서서 좀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저 사장 힘이 워낙 세다는 말 많이 들었어. 그래서 다들 쉬쉬하는 거야. 직원이 다시 용기를 내서 나섰다. 사장님, 그래도 이분이 손흥민 선수시잖아요. 축구대표팀 스트라이커고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게다가 손님들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이면 어쩌라고?
유명해도 내가 구단주야? 내가 정부 관료야? 아니잖아.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라고. 그러긴 해도 너무 딱 잘라서 내쫓아버리는 건 안 좋습. 우리 클럽 명성에도 안 좋고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이미지? 하하하. 나 원래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도 잘만 벌어왔어. 지금까지 매출 안 끊기고 나날이 상승 중이라고.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전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볼륨 조절 조금만 해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욱이 비웃으며 소리친다. 네오 같은 건 내가 여태껏 줄도 서지 않는 애송이 취급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둬라. 그리고 필요 없으니 꺼져.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이 둘에게 쏠렸다. 음악 소리가 여전히 크게 울리고 있었지만 이들의 대화 때문에 전체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땀을 닦으며 눈치만 보던 DJ가 선곡을 바꾸려다 여전히 사장의 기분을 살피느라 시도조차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저기, 손님들 혹시 불편하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는 이 클럽의 다른 공동 사장 겸 재무 담당인 지수였다.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건 저도 원치 않습. 손흥민 씨, 혹시 다른 테이블이나 VIP룸 쪽으로 안내해 드리면 어떨까요? 거긴 좀 더 방음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VIP 대접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 그냥 일반 손님들과 똑같이 즐기고 싶을 뿐이니까요. 다만 정말로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프고 주변 몇 분도 머리를 감싸고 계시던데 그러자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여성이 소리쳤다. 맞아요. 여기 음악 너무 커서 귀가 울리고 저도 두통이 심해요. 다른 이가 맞장구 친다. 저도요, 아까부터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기분 나빠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민욱은 움찔했지만 곧 어깃장을 놓았다. 그렇다? 시끄러우면 나가면 되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여긴 내 사업장이고 내 룰이 있다고. 껴들 거면 다음부터 오지 마. 너무 하시네요. 손흥민이 참담해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결국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혹시 볼륨 제한을 두는 정도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옆에서 또 다른 손님이 작게 웃으며 말을 던졌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볼륨 건드릴 권한이 어디 있어? 무슨 공공장소도 아니고 여긴 클럽이잖아. 이 말을 듣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반박했다.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하면 결국 민원도 들어갈 텐데. 민원? 저 사장 시의회 쪽 인맥이 엄청 좋아서 민원 넣어봤자 효과 없다는 소문이던데? 손흥민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저도 제가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귀가 예민한 분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만 조절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 게다가 실제로 볼륨 문제는 클럽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민욱은 콧방귀를 뀌었다. 뭐 시끄럽다고 청력 손상이라도 온다는 거야. 우리도 그냥 영업하는 건데 그걸 이유로 나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 내가 꼭 개인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만 보안 요원 이 사람 끌어내. 바로 두 명의 체격 좋은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사장님 말씀이 떨어졌으니 주위 손님들이 술렁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한다. 야, 이거 심각한 사태인데? 손흥민이 쫓겨나는 장면 찍어야겠다. 지수가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진정들 하세요.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장님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들 보고 있고 영상도 찍히고 있답니다. 그게 뭐? 민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인이고 뭐고 내 구역에선 내가 왕이야. 찍으려면 찍으라 그래. 어차피 인터넷 한번 뒤집어 놓고 말지. 난 상관없어. 한편 구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볍게 몸을 떨며 긴장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이거 그냥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누군가 시의회나 관청에 연락하면 어떡해. 이미 여기서 찍힌 영상들이 올라가면 민원이 빗발칠 거야. 근데 본인도 시의회 의원들이랑 친분 있다고 하니까
아마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장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 소음 문제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에요. 저는 축구 선수로서 몸과 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 혹시라도 청각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긴다면 닥쳐. 너도 피해 입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민욱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나 이때 밖에서 누군가 달려 들어오며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경찰이 진입했어요. 뭐라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신고가 누적되어 순찰차가 왔습. 게다가 여기 SNS에 이미 영상이 떠돌아서 공공안전 쪽에서도 문제 삼고 있나 봐요. 직원들이 우왕좌왕하자 민욱은 이를 악물며 낮게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에이, 귀찮게 됐군. 그래, 경찰이 오면 어떡할 건데. 다 쫓아내고 영업 끝내면 그만이지. 이 바닥이 어디 쉬운 줄 아나. 경찰 2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상황을 살피며 물었다. 지금 소음 관련해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습.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민원 들어왔었지. 민욱이 비꼬듯 말하자 직원이 아래 십수를 깨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 하지만 그땐 그래도 볼륨 좀 낮추고 대충 넘어갔어요. 이번엔 안 넘어갈 것 같다. 경찰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둘러봤다. 여기 분명히 최대 음량 제한을 어긴 것 같습. 내부 측정도 필요하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더욱 커졌다. 저 사장 오늘 제대로 걸렸네. 손흥민만 무시하더니 결국 경찰까지. 소문 들으니까 시의회도 이번에 안전 볼륨 조례 같은 걸 통과시키려 한다던데. 혹시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 아냐? 민욱은 노려보듯 경찰을 향해 말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속 때마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시잖아요. 시끄럽게 굴어야 장사도 되고 관광객도 몰리고. 경찰 한 명이 단호하게 응수했다.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달라요. 근래 청각 손상 사고 사례가 늘어서 시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 중이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이어받았다. 저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저를 무시하시겠지만 경찰분들 앞에서도 같은 태도로 나가실 건가요? 민욱은 한번 기를 죽이고 싶다는 듯 얼굴을 구겼다. 그래, 유명인이라고 내 영업 방해를 해도 된다는 법은 없지. 경찰분들도 클럽 사정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볼륨 문제는 분명히 지침 위반이네요. 현장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습. 그리고 이분 손흥민 씨인가요?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진술 가능할까요? 사방에서 휴대폰 조명이 번쩍거렸다. 기자가 된 듯한 일반 손님들이 하나둘씩 영상을 찍고 라이브로 중계하듯 SNS에 올리고 있었다. 아니, 이런 광경 보기 힘든데 직접 찍어야지. 나 이거 라이브 켰어. 지금 시청자들이 난리 났어. 손흥민은 크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경찰에게 대답했다.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길래 조금만 볼륨을 낮추면 어떨까 하고 사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습.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꺼져라 나가라, 그게 싫으면 보안 요원 불러서 끌어내겠다는 말뿐이었고요. 거기에 네, 직접 들으셨다시피 너무 거친 언행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욱 쪽을 보며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 손님에게 폭언이나 물리적 위협을 하신 사실이 있나요? 폭언이라니, 내 입장에서 업무 방해를 받은 거지. 그래도 보안 요원 불러서 끌어내라고 하셨죠. 맞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야? 내 클럽에선 내가 결정권자야. 경찰이 또박또박 말했다. 손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습. 게다가 소음 민원은 이미 여러 번 제기됐고 안전 문제로 시의회에서도 새 조례를 검토 중입니.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안전한 볼륨 조례라고 해서 일정 데시벨 이상 넘어가면 벌금을 물게 하거나 밤 12시 이후에는 음향 제한을 두는 규정이 제한됐어요. 자니야 됐겠지. 근데 통과될지 어쩔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오늘 시의회에서 가결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민욱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집중 단속 공문을 받았고 현장 점검을 나온 겁니다.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술렁이는 목소리가 커졌다. 드디어 조례가 통과됐네. 이제 시끄럽게 못하겠네. 그래도 너무 소음 규제가 빡세면 클럽 문화가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켜야지. 그럼 사고도 줄고 귀 손상도 예방할 수 있잖아. 민욱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다. 아니, 이거 갑작스럽네. 우리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장비가 고출력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볼륨 낮추려면 장비 교체도 필요한데 경찰이 다시 딱 잘라 말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단속 후 바로 시정 조치가 없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영업 정지까지 가능합니. 일단 오늘은 경고 차원에서 측정기기로 데시벨 확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다급히 움직이며 볼륨을 조금 낮추고 이리저리 장비를 만지기 시작했다. DJ도 곧바로 선곡을 바꾸고 음량을 조절하자 귀가 쿵쿵 울리던 비트가 한결 진정된 느낌이었다. 이제 조금 낫네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문지르며 안도하는 목소리를 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이러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누구나 편하게 춤추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하고 말했지만 민욱은 여전히 분한 듯 말없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창 시끄럽던 분위기가 잦아드니 구석구석에서 쑥덕이는 소리가 들렸다. 사실 볼륨 너무 컸던 건 맞잖아. 그래도 사장 말 한마디에 아무도 반발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손흥민이 문제 제기해서 해결되긴 했네. 그래도 멋있다. 악조건에서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다니. 경찰이 데시벨 측정을 마친 후 수치를 확인하고는 직원에게 기록을 건넸다. 지금도 기준치 살짝 넘습 곧 시정 불이행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시에서 예고한 대로 안전 사운드 조례가 본격 적용되니까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민욱은 억울한 듯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건 날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지. 갑자기 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손흥민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장님, 아무리 시 조례가 생겼어도 저는 원한을 두고 싶지 않아요. 단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동의할 수 있지 않나요? 네가 무슨 판을 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영업장에 먹칠해 놓고 주위 시선이 따가워지자 지수가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았다. 민우가 우리 일단 진정하자. 경찰도 이렇게 조치하러 왔고 손님들도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럼 어쩌란 말이야. 손흥민이라는 이 남자가 괜히 괘씸해. 실컷 볼륨 낮출해서 이 난리를 만들고 차라리 잘 됐잖아. 원래 요즘 트렌드도 귀 건강 보호하고 적당한 볼륨으로 즐기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도 이 기회에 시스템 손봐서 더 안전하게 운영하면 손님들도 안심하고 올 거야. 에이, 난 시끄럽게 울리는 게 우리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쪽에서 어느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도 몇 번이고 이 클럽 찾아온 단골입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너무 시끄러워서 제 딸이 귀를 다쳤습. 그 일이 있고선 저도 망설여졌지만 오늘은 조용한 날이길 바라며 와본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볼륨이 더 심해졌더군요. 지금이라도 조절되니 다행입니다. 민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귀를 다쳤다고? 그게 그건 정말 미안하게 됐네요. 손흥민은 이 틈을 타 조심스레 다가섰다. 사장님,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부터 이 클럽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인들과 함께 놀러 온 건데 조금만 소리를 조절해도 충분히 흥이 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청각 예민도가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공연장 가도 귀마개 사용하는 편이고 그런 사소한 배려가 큰 사고를 막아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난 그냥 이게 우리 클럽만의 개성이라 생각했는데 개성이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게 높은 볼륨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며 결론을 내렸다. 일단 벌금 고지서는 곧 발급될 겁니.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 조례 안전 사운드 조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볼륨 조정 장비를 마련하셔야 합니. 안 하시면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민욱이 분노를 억누르는 듯 했다. 알겠어요, 뭐. 규정이 그렇다면 따르긴 해야겠지. 직원들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DJ도 다른 선곡을 준비하며
이제 마음 놓고 적정 볼륨을 맞출 수 있겠네요. 하고 말하자 주변 손님들도 환호를 보냈다. 이제야 조금 살만하네. 얘들아, 음악이 약간 줄었더니 오히려 춤추기도 편해. 손흥민, 고맙다. 덕분에 우리 귀가 살았어. 그러나 민욱은 여전히 표정이 심드렁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고 이미 온라인에 영상이 퍼졌을 걸 알기에 몹시 불쾌해 보였다. 이거 앞으로 큰일이네. 여론이 나쁘면 내 입장도 난처해질 텐데. 그때 시의회 관계자가 직접 현장에 들이닥쳤다. 여기는 소음 규제 현장 단속 차원에서 와바습 조례가 막 통과되어서 우선적으로 문제 클럽부터 확인하고 있지요. 아이고 의원님 직접 오셨습니까? 지수가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의원은 아니고 시의회 보좌관입니. 다만 이번 안전 사운드 조례 통과에 깊이 관여했죠. 이곳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들렀습니다. 민욱이 겨우 체면을 차리려 애써 웃었다. 하하. 그렇게까지 우린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라서 혹시 너무 과했다고 생각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보좌관은 주변을 둘러보고 잔뜩 긴장한 표정의 손흥민에게도 눈길을 주었다. 손흥민 선수시군요. 여긴 어떻게... 저도 손님으로 왔다가 마침 소음이 너무 커서 살짝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건가요? 보좌관이 상황을 파악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이번 조례는 클럽 영업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전과 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며 일단 음악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경찰은 간단한 단속 기록을 남긴 뒤 철수했고 보좌관은 관계 서류들을 직원에게 전해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재정비해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손흥민은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이제 저도 물러가 보겠습.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네요. 그를 바라보던 지수가 다급히 말렸다. 아니에요. 손님이 뭘 잘못하신 건가요? 오히려 저희가 사장님 때문에 민폐를 끼쳤네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제가 원한 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지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볼륨을 잘 조절한 상태에서 다시 와볼게요. 민욱이 살짝 고개를 떨구며 말을 덧붙였다. 나도 그래 미안하다고 해야겠군. 방금까지는 그냥 너를 꼴보기 싫어서 막말했던 것 같아.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뜻밖의 사장 사과의 귀를 쫑긋 세웠다. 민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항상 내 방법이 옳다고 믿었고 시끄러워야 클럽답다는 생각에 고집도 부리고. 인정하건대 너는 손님이자 또 유명인으로서 내가 괜히 시기 질투 같은 것도 있었나 봐. 손흥민은 약간 놀라면서도 부드럽게 답했다.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 사장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입장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잘못을 인정할게. 오늘 경찰이나 시에서 단속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나는 더 고집부렸을지 몰라. 근데 이제 보니 정작 우리 손님들이 귀를 다치고 있었는데도 난 무시하고 있었던 거잖아. 옆에서 지수가 거들었다. 맞아. 우리도 피드백 받을 때마다 그냥 흘려들었잖아.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큰 문제 생길 때까지 방치했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깨닫게 돼서 다행이야. 관광객 몇 명은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해결되나 보네 라고 속삭였고 영상을 찍던 사람들도 이제 사장도 사과하고 끝났나 봐. 근데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댓글 반응 장난 아닐 듯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손흥민은 주변 시선에 개의치 않고 민욱에게 차분히 말을 이었다. 사장님이 진정으로 바꾸시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조할게요. 시에서 안전 사운드 조례까지 통과된 마당에 앞으로 이 클럽을 새롭게 이미지 개선할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고 쾌적한 클럽 문화를 만드는 선두주자가 되어 보시죠. 솔직히 그게 가능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미 강렬한 사운드에 익숙한 고정 손님들도 있고 수입도 걱정되고. 사실 큰 변화에는 비용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사고 나면 그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 그리고 시대 흐름상 너무 과도한 소음은 점점 규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곧 시에서는 다른 업소들도 일제히 단속할 거라며? 이제 안전하게 즐기는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된 거지. 민욱은 여러 목소리를 차분히 듣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다. 나도 오기가 좀 심했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꿔보지.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자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아님니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면 된 거죠. 그날 이후 클럽은 시 차원의 지원을 받아 방음 장치와 음향 시스템을 재설비하기 시작했다. 시는 밤늦게까지 운영되는 유흥업소들에게 일정 데시벨 이하로 소리를 맞출 것을 권고했고 지수와 민욱은 그 가이드라인에 협력했다. 며칠 뒤 시청 앞 광장에서 안전 사운드 조례 통과를 기념하는 짧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좌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클럽이나 공연장만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청각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건의 발단이 된 그분도 와 계십니.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조명 뒤에서 걸어 나온 인물은 손흥민이었다. 그는 다소 쑥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단순히 볼륨이 너무 커서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했던 것뿐인데 이렇게 시가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 제가 축구선수로서 느끼는 것은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 귀도 마찬가지입니.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소리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뒤 무대 아래쪽에서 지켜보던 민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 겸연쩍게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저는 그 클럽의 사장 민욱입니. 저는 그동안 소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영업 방식이라 우겼습. 솔직히 말하면 사장으로서 제 이익만 생각했고 귀 건강이나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소홀히 했습. 제 잘못이 큽니.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취재진이 눈길을 집중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클럽에서 볼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춤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혹시 저처럼 고집 부리는 다른 사장님들이 있다면 부디 저를 타산지석 삼아서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손흥민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SNS에 공유하며 손흥민이 이끄는 클럽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화제를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클럽은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단장하고 입구에 안전 사운드 지원 시설 완비라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DJ 부스 근처에는 최대 데시벨 제한 수치를 크게 적어 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무료로 귀마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손님들도 이 클럽 분위기가 달라졌네. 예전엔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울렸는데 이젠 적당히 신나는 정도야.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춤추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니 하고 만족해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의 시선은 한결편해 보였다. 또 특유의 조명과 음악 효과는 살리면서도 과도한 볼륨을 자제하자 더욱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야, 볼륨 안 높여도 충분히 재밌어 하는 긍정적인 후기들도 하나둘씩 올라왔다. 그날 밤 업무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민욱은 한숨을 내쉬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젊은 손님들을 바라봤다. 나는 참 예전엔 왜 그렇게 고집이 셌던 건지. 옆에서 지수가 웃으며 등을 두드렸다.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잖아. 손님들 만족도도 훨씬 좋아지고 머리도 덜 아프고. 손익 계산해보니 크게 줄어들지도 않더라.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서 재방문율이 올라갈 것 같아. 결국 서로가 행복한 길이었나 봐. 손흥민 덕분에 깨달았으니 한번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해보는 게 어때? 그러지 뭐. 솔직히 사과가 좀 늦긴 했지만. 다음날 민욱은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손흥민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 그때 그 클럽 사장이에요. 네, 민욱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그리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그땐 내가 참 무례했는데
덕분에 깨닫고 사업을 새로 정비해보니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손흥민이 웃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예전에야 네가 거슬렸지만 이젠 솔직히 존경스럽다. 나도 우리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장이 되고 싶어. 저도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기쁨니 이제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럽이 되면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욱은 한참을 미소 지었다. 그래, 늦었지만 나도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지.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의회에서는 추가로 업소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상인회 대표들은 규정만 지키면 오히려 업장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호응했다. 시내 여러 클럽들이 스스로 안전 사운드 지침을 도입했고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 변화는 곧 매체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밤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정 볼륨으로 더 즐거운 파티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지역 신문의 기자가 인터뷰하며 물었다. 이 흐름을 주도한 게 손흥민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답했다.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한마디였습. 실질적인 노력을 한 건 사장님들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죠. 저는 그냥 모두가 소리를 즐겁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결국 그 작은 마찰이 일으킨 파동이 시 전역에 울려 퍼져 사람들은 안전 사운드라는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귀를 틀어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혹시라도 불편을 느끼면 미리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게 잠깐의 분노와 참을성 부족에서 시작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것마저도 계기가 되어준 셈이야. 어느 날 민욱이 클럽 한가운데서 과일 주스를 마시며 지수에게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서로 부딪혀야 바뀌었잖아.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볼륨 최대치로 틀어놓고 껄끄러운 얼굴로 장사하고 있었을 테니. 맞아. 때로는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 지수가 웃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미리 경청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자. 응, 그래야지. 이제야 조금 사장 같네, 내가. 얼마 뒤 손흥민이 조용히 다시 그 클럽을 찾아왔다. 변한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들어섰는데 예전처럼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야, 완전 달라졌잖아. 손흥민이 작게 감탄하자 민욱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왔구나. 어서 와. 편하게 놀다가. 손흥민이 건배를 제안하듯 손을 들어 보였다. 오늘은 다 함께 즐기는 기분으로. 민욱은 DJ 쪽에 가서 한층 세련된 선곡을 요청했다. 신나는 비트가 흘렀지만 예전처럼 귀를 찢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면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손흥민은 미소 띤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국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그 순간 옆에서 어떤 손님이 말했다. 이 클럽 볼륨이 적당하니 확실히 좋네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 낸 거죠? 다른 손님이 답했다. 글쎄, 어쩌다 손흥민이랑 사장님이 크게 싸웠는데 그게 계기가 됐다나 봐. 와, 그럼 이 클럽이야말로 진정한 안전 사운드의 성우자네? 하하, 그런 셈이지. 뭐, 우리도 이제부터는 귀를 아끼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 좋겠어.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는 조명, 은은하게 울리는 비트, 그 안에서 피어나는 대화. 오늘 클럽의 모습은 훨씬 부드럽고 활기찼다. 민욱은 새롭게 꾸민 DJ 부스 옆에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번 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즐기고 계신가요? 전에 비해 음악이 좀 작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었다고. 미습 앞으로도 저희 클럽은 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지켜나갈 테니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군중 곳곳에서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전이라면 비웃음 섞인 야유가 오갔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변화를 환영하는 뜨거운 호응이었다. 모든 소동이 일단락된 뒤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시간. 손흥민은 클럽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번화한 거리의 불빛이 넌사인처럼 반짝이고 그 안에서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동시에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장님도 변했고 이 거리도 앞으로 바뀔 거야. 그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며 모자를 고쳐 쓰고 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행인들이 손흥민인 줄은 전혀 몰랐지만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한층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결국 클럽에서는 사장과 스태프가 달라진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시의회는 단속을 이어가며 안전 사운드 조례 이행을 독려했다. 타 업소 역시 이를 본받아 시설을 정비했고 시민들은 귀마개나 적정 볼륨을 자연스럽게 찾기 시작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서로 말하곤 했다. 결국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간 작은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었다. 며칠 뒤 민욱은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저도 처음엔 거칠게 나갔고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을 폄하하기까지 했죠. 인정합니 하지만 이제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 미움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클럽은 귀를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음악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꼭 말해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제가 몸소 깨달았으니까요.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들었어? 그 클럽 사장 완전 바뀌었다더라. 손흥민이랑의 갈등이 결국 시조례까지 이어져서 이제 도시가 훨씬 쾌적해진 것 같아. 하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결론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더 잘 듣고 더 잘 말해야 해. 그날 저녁 SNS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다. 안전 사운드 드란 손흥민 다음 서로 배려하기. 많은 이들이 자기 경험담을 공유하며 이제 정말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밤거리 문화가 열리길 바란다. 는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불합리한 소음이나 위험을 발견하면 용기 있게 말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사람이 늘어났고 알아서 살펴봐야겠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하는지 라고 각자 반성하는 사람도 생겼다. 결국 그 밤의 다툼은 평화로운 결과를 낳았다. 손흥민은 특별히 영웅이 되고 싶어 한 적 없었지만 그의 한마디가 모두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이는 계속해서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져 더 안전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변 상황 잘 살피고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세요. 지수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했다. 오늘 일은 그냥 지나가는 소란이 아니었어. 우리 도시에 진짜 변화를 불러온 사건이었지. 그리고 아마 당신들이 사는 곳도 작은 말 한마디로 변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 말 듣고 보니 우리도 클럽 갈 때마다 귀 아파서 참았는데 이제는 불편하면 말해봐야겠어. 그래, 누구든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저항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롭게 심어진 안전 사운드 의식. 오늘은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만 내일도 누군가 또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모여 더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계속 지켜봐 주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어느 익명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렇게 맺은 말을 남겼다.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고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 그리고 혹시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우리 곁에서 벌어질지 계속 눈여겨봐 주세요.